이번에 공부해 볼 내용은 논점이 고장 계산입니다. 고장 계산을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개념만 한 번만 제대로 잘 배워두시면 두고두고 여러분 잘 써먹으면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고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장은 이제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고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고장들이 있다. 자주 다루는 사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자, 첫 번째 선수 일선 지락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 자, 삼상 단락사고. 자, 그 다음에 선간 단락사고. 그래서 최근에 선간 단락사고까지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주 퍼펙트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일선지락사고는 왜 출제를 하냐? 실제 우리 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대부분의 송배전선로의 사고는 일선지락사고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죠. 그러면 일선지락사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빈출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것은 빈출 유형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독특한 문제들이 있겠죠. 이 독특한 문제들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특강 시간에는 빈출 유형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실기시험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선지락사고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유형이. 자, 하나는 비접지 방식. 선로가 비접지야. 비접지라는 것은 무슨 결선이에요? 예, 맞죠. 델타 결선이죠.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 저항 접지.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Y결선하고 가운데 접지를 하는데 저항을 달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비접지 방식에서의 지락전류 구하는 공식과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에서의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쉽죠.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 IG는 루트 3의 오메가의 C의 V죠. 여기서 C는 대지정전 용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이 공식은 언제만 쓰는 거예요? 뭐 이거 유도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얘는 요 비접지 방식에서 사용하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중성점 저항 접지에서 지락전류 IG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저항값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R분의 2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굳이 2라고 쓴 거는 무슨 전압이에요? 지금 상전압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간전압을 뭘로 나눠요? 루트 3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자, 얘는 일선 지락사고 시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접지 계통에서 IG 값 구하면 커요, 작아요? 예, 작죠. 그리고 중성점 저항 접지는 얘보다는 이제 크다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성점 저항 접지 방식에서의 지락전류는 R이죠. R. 즉 R만의 회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동상전류야. 동상전류.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옛날에 회로 이론 시간에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그래서 진상전류, 지상전류, 동상전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즉 동상전류다. 즉 영상전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효분이에요? 무효분이에요? 네, 유효분입니다. 요거 좀 조심해 주세요. 얘는 무슨 분이에요?
네, 유효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락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선로예요. 자, 이게 대지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자, 지락이 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는데 뭐 여기가 A상이라고 할까요? 요 A상에는 지락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이 선에 원래 흘렀던 부하 전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얘하고 합성해 줘야 돼. 근데 부하 전류는 역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유효분, 무효분 나누고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벡터 합성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동시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뭐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동상분이다, 유효분이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삼상 단락사고. 여러분, 삼상 단락사고 시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삼상 단락전류겠죠. 그러면은 이 삼상 단락전류를 자, IS라고 하겠습니다. IS. 삼상 단락전류 저는 그냥 쇼트 났으니까 IS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온법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퍼센트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실기시험에서는 온법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퍼센트법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법으로 물어봤을 때 자, IS는 어떻게 구해요? Z분의 2죠. 공식 쓰면 엄청 썰렁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 2가 무슨 전압이에요? 이거 상전압이에요. 그리고 요 임피던스는 한 상분의 임피던스예요. 자, 여기에서 개념 요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여기 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상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자, L1, L2, L3. 자, 3상이 있다고 할게요. 3상이 있는데 정상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정상 상태에서 100A가 흘렀다고 할게요. 100A. 정상 상태에서 100A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이건 정상 전류예요, 여러분. 근데 3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지. 3상이 쇼트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3상 단락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3상 단락사가 발생하면 3상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어떻게 흐르냐? 뭐 보라색으로 나타낼게요. 아주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000A, 1000A, 1000A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결론. 왜 상이 기준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삼상 단락 전류라는 것은 삼상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 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1000을 3번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3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삼상 단락 사고 시에 한 선에 흐르는 전류, 즉 한 상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삼상 단락 전류인 거죠. 그럼 왜 한 상이 기준이냐? 나중에 본 수업 때 또 배우겠죠. 자, 요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법. IS는 이렇게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 곱하기 IN이죠. 그러면 요 IN이 뭐냐? 정상전류, 부하전류, 전격전류. 이름도 많아. 정상전류, 부하전류, 전격전류, 기준전류 다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강사님, 원장님 뭐 다 같은 얘기죠. 자, 얘가 바로 조금 전에 정상시에 그 선로에 100A가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 상태에서. 그때 그 100A를 의미하는 거죠. 정상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삼상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V분의 P. 만약에 단상이었다면 단상에서 단락사고가 났어. 그럼 여기 루트 3만 빠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상 단락전류를 옴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퍼센트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퍼센트법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얘 역시 한상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제가 굳이 지금 이 특강에서 한상분의 이마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거 질문 엄청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선생님 곱하기 3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얘는 원래가 한상분의 기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그냥 한상분해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빼고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읽는 거죠. 그러면 얘 분명히 한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요 10V 자승분의 PZ 이 공식 정말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V가 뭐예요? 예, 선간전압이죠. 단위가 킬로볼트고요. 그리고 얘는 삼상 용량이죠. 삼상 용량이에요. 삼상 용량. 단상 용량 아니에요. 삼상 용량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그래서 얘를 이제 기준 용량, 정격 용량 이런 말을 쓰죠. 선생님 분명히 한상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면서 용량은 또 왜 삼상값을 왜 넣었대요? 아니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으면서 여기는 왜 또 선간전압을 넣었대요? 이 질문 엄청 하세요. 질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삼상값을 넣고 선간전압을 넣어서 바로 한상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바로 구할 수 있게끔 만든 공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럼 정말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환산이 된다. 요 Z가 뭐예요? 임피던스죠. 옴. 그래서 요 옴 값을 알고 P 값, V 값이 결정이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그럼 용량하고 여러분 전압만 결정해주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활용도가 발전기에서 쓸 수도 있고 변압기에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선로에서 쓸 수도 있고 기타 기기, 뭐 조상기, 조상설비 있지 않습니까? 조상설비에서도 또 쓸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이 공식을 써서 구한 값도 몇 상분이다? 한 상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상 단락전류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삼상 단락전류를 구했다면 선간 단락사고 시에 흐르는 선간 단락전류 역시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간 단락사고 시에 흐르는 선간 단락전류. 선간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이걸 I2S라고 할게요. 삼상 단락전류하고 헷갈리실까 봐 I2S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그럼 얘는 0.866 곱하기 IS. 즉 삼상 단락전류 값에 0.866을 곱하면 끝난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만약에 물어보면은 선간 단락전류 물어보기 전에 먼저 삼상 단락전류 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양가로 얘가 이제 양가로 2번이었어. 그럼 얘는 양가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구한 값에다 0.866만 곱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또 0.866이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또 이것도 역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증명할 때 이제 대칭좌표법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증명해 드리면 또 시간 엄청나게 가요. 그냥 0.866 우리 V결선에서 이용률 많이 봤던 숫자 아닙니까? 그냥 그거랑 똑같구나 라고 그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빨라요. 모든 걸 다 증명해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기술사반이었어 얘가. 그럼 제가 증명 다 해드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사반이잖아요. 그럼 굳이 다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말 어렵거나 어쩔 수 없이 증명하고 어쩔 수 없이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 푸는 방법이나 정답만 외워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공부하자 이거예요. 가끔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공부하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게끔 여러분 심플하게 공부하는 것을 좀 유지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이런 것들 우리가 구했고, 그러면은 삼상단락전류를 왜 이렇게 구하냐라는 거지.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도 역시 시험 문제죠. 근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만만한 거. 왜 그러냐? 바로 단락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죠. 그럼 단락 용량을 굳이 왜 구하냐? 아하, 적당한, 이건 이제 제가 형용사를 넣은 거고요. 적당한, 즉 경제적인, 합리적인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결론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 계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왜 공부합니까? 결론은 자격증 따려고. 이런 것처럼 왜 단락전류, 단락 용량 왜 구하냐? 차단기 용량을 적정하게 잘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락 용량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단락 용량 구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PS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루트 3에 곱하기 V 곱하기 IS. 여기서 IS는 이제 삼상 단락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는 공칭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칭전압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선간전압으로 표현한다고요. 자, 선간전압으로. 그럼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전압들, 뭐 22kV 들어보셨을 거고, 22.9kV 또는 154kV 또는 뭐 345kV, 정말 마르고 닳도록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다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칭전압은 다 뭐로 나타낸다? 얘가 선간전압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 시험에서 말 안 해줍니다. 말 안 해줘도 여러분께서 무조건 얘는 선간전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자, 이걸 동글뱅이 1번이라고 할게요. 자, 동글뱅이 2번. 여기서 IS는 여러분 퍼센트법으로 어떻게 구했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IN 이렇게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요거 넣어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구해지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PN. 이런 식. 그랬더니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세요. 선생님, 1번을 풀어도 2번을 풀어도 결과값이 똑같던데요. 소수점 약간만 차이가 나고. 예, 그렇죠. 똑같죠. 여기서 나온 공식이 얘인데. 얘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이렉트로 줬을 때 이렇게 풀면 되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안 줬을 때 뭐 이렇게 풀면 되고, 또는 시험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요걸로 구해야 되고요. 뭐 그런 조건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구해도 되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요게 이제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단상이었으면 루트 3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삼상의 단락 용량까지 한번 구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용어인데 용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냐라고 했더니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얘도 있는데 왜 굳이 삼상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하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